주간신문이 오면은 첫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랬을 때 큼직한 제목들이 몇 개 눈에 띕니다. 대체로 정치, 경제, 외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 일면에 있는 굵직한 기사 제목을 읽을 때, 그럴 때 반드시 펼쳐놓고 봐야 할 자료, 그게 바로 이 수도서울 책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수도서울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책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3차원 화면으로 이렇게 도로를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모든 도로는 다 어찌됐든 지면에 다 있죠.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은 한 번에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 어떤 정보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지나온 그 흔적은 무엇인지, 이런 걸 한 번에 알고 싶어 하죠. 그렇게 보면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이 신문 일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는 그들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문재인 민주당이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삼류에다가 애국심도 부족하고, 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충성심도 아주 빈약하고, 게다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감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조금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면 이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그 정도로 무지하고 삼류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빠지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이 티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책자는 그 문재인 민주당의 티코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경부선 쪽으로 가는지 호남선 쪽으로 가는지, 뭐 길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도서울 책자 관련 정보는 이 영상 아래에 따로 게시를 해 놓겠습니다. 티코 하니까 티코 얘기 좀 하고 가죠. 티코는 굉장히 작은 승용차이죠. 이게 2001년까지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이 티코에 관한 농담을 몇 가지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티코 운전자하고 거기에 타는 사람들은
그 무선 호출기, 지금은 또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삐삐라고 하는 거를 이거 진동으로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진동이 울리면은 티코가 전복된다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그 비슷한 이야기로 티코 운전자는 항상 차량 점검을 할 때 그 바퀴 어딘가에 껌이 붙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한다. 티코는 껌이 붙어 있으면 달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 서울을 지키자, 뭐 그런 뜻인 것은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전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헌재 2004 헌마 554하고 566 이거 병합한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격식을 차린 표현이어서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은 국가의 수도는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국가의 수도는 한 개가 맞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무슨 관광 홍보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가 제1의 수도고 여기가 제2의 수도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도는 한 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민주당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쓰고 있는 이 영토는 참 좁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도를 4개, 5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울에 살지 않는 국민들에게 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 고민 없이 또 어떤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것 그런 게 없이 옮기면 옮기는 거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홍보를 한 덕인지 지금은 그것을 좀 넘어서서 왜 서울만 서울이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곧잘 들려옵니다. 그런데 국가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서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러한 일체감, 우리는 모두 이 나라 사람이다. 글쎄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던가. 붉은 악마 응원을 할 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때는 그런 일체감을 느꼈던 것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 그 숫자가 한 1,000,000명 된다고 봅시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은 그들의 서울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은 5,100만을 좀 넘죠. 근데 5,100만 전체 국민의 서울이다. 그러면 5,100만만의 서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떠난 모두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두, 이 우리 모두의 국가 수도 서울이다. 이런 것이죠. 서울은 하나다. 서울 사람들, 당신들의 서울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나의 서울이다. 이 생각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이거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한동안 남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썼는데 다행히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거 하나는 기특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ROK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지난해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북 김정은 집단, 그들이 독립된 국가 명칭을 가지고 세계 언론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를 도리어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하는 경우도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인 것이 분명하죠. 물론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한국이 대한민국의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에는 한국은 대한국, 여러분이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국,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인들의 나라, 이렇게 해서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 이것이 우리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문양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비평을 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태극기는 태극기 하나뿐인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용이 되고 어떤 국민들은 한반도기를 우리나라의 기라고 우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한반도기는 그냥 막대기에 헝겊을 매달아 놓은 것이죠. 태극기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반도기는 불태워도 화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는 그렇지 않죠. 애국가도 국가의 상징입니다. 이 애국가, 보통 어느 나라에나 있는 국가인데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인 것입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것은 원래 정해진 그대로 연주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수도 서울, 이거 역시 국가의 상징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 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국가의 상징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국가가 하나면 상징하는 것도 각각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을 국가 상징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하다. 어떻게 유일할 수 있는가? 국민이 이렇게 많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부분이 놀랍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가 상징은 72년 동안 전체 국민의 합의가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의 상징입니다. 좀 과거로 가보면 군주의 나라 조선은 무려 500년 동안 그 국가의 상징에 대한 그때는 백성의 합의라기보다는 왕실의 군주의 의지가 유지되어 온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주의 국가에서 전체 국민이 72년 동안 컨센서스, 그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것이 72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다. 대단하죠. 그래서 국가 상징은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전체 국민, 5,100만이 좀 넘는 이 전체 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는 것, 그것이 국가 정체성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구성원이다. 바로 이러한 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놈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 만들 때 나와는 뜻이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면 국가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은 국민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 안에서 정서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는 원천입니다. 5,100만이 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나의 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또 나의 나라의 말과 글은 국어와 한글이다. 나의 나라의 국기는 태극기다.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렇게 그게 그냥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어떤 책을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고 아이부터 또 우리 국민 누가 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국민 5,100만이 넘는 국민이 모두 다 그렇다. 그게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국가 정체성이 희박한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국가는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탱해 주는 그런 존재인데 국민이 그 국가를 나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깨어지게 되면 남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국가 수도 서울을 파괴하는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왜 서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사는가? 저 수도라는 이름만 떼어오면 너희들도 수도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킨 겁니다. 물론 그런 이간질에 서울을 떼어가겠다고 잘라 서울에서 수도라는 이름을 떼어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선 것은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 분명하죠. 결국 이게 어떤 일을 벌여놓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국민이 편으로 나뉘고 조각조각 나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 옆에 있는 그 당신이 일본인 A씨나 중국인 G씨 하고 다를 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뺏어 가지면 되지. 우리 같은 국민이라는, 우리 한나라 사람이라는 그거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 이까짓 게 뭐냐? 여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우리는 같은 국민이고 우리는 공존해야 할 운명 공동체다 하는 이 의식, 이거를 짚부숴 버린 겁니다. 국민이 국민을 공격하고 국민이 다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고 싶어 하고, 왜 너는 나보다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러고 싸우게 만들고 국가를 무너뜨린 것이죠. 분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문재인 씨를 뭐 파괴 신이니 또 뭐 그것도 신은 신이니까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곧잘 동네에서도 이런 놀이를 하는데 성냥개비가 있죠. 성냥개비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4개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듭니다. 4개를 가지고. 그런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조심 그 위에 또 성냥개비 4개로 만든 사각형을 쌓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쌓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쌓고 쌓아서 조금만 흔들리면은 무너져 버리죠. 이거를 아주 공들여 쌓아서 한 높이 50cm쯤 되게 그렇게 탑처럼 쌓아 올렸다고 해봅시다. 시간도 참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좀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구조물을 창출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물을 부수는 것은 어떨까? 그 재주가 없어도 부수는 건 할 수 있겠죠. 쌓는 재주는 없어도 부수는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재주 아니죠. 이 구조물을 부수는데 뭐 에너지도 그렇게 들일 것이 없고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단지 툭 쳐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파괴입니다. 파괴 신은 신이 아닌 겁니다. 파괴를 주로 하는 그런 악귀, 악마에 불과한 거죠. 또 뭐 진짜 그 하느님과 대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악마 아닙니다. 그냥 나쁜 인간, 그런 대명사로 쓰는 악마 이렇게 쓰는 거죠. 파괴를 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생사는 선이고 파괴는 악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이고 죽이는 것은 악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선이고 문제를 혐오하는 것은 악이다.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선이고 너 그리고 너 그리고 너만 살자고 하는 것은 악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5,100만 국민이 지켜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죠. 뭐 별이라고 해둡시다. 공존의 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구, 이 전 세계라고 하는 그 영역의 일부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는 더 큰 공조원의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우리 이 동시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공조원의 별은 바로 이 지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전 세계가 더 크죠. 대한민국의 안전보다는 전 세계의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착오를 일으켜서 법원에서 일부 법관들이 국제인권법이라는 것에 매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거 완전히 선후를 뒤집어 생각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공존의 별보다 전 세계라는 공존의 별이 더 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속에 포함이 되는 작은 존재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는 대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든 세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폭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전 세계라고 하는 더 큰 공존의 별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몰살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 찬성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존의 별은 이게 최초의 별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별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별인 겁니다. 바로 이런 원칙, 이것 때문에 전쟁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결국은 우리 5,100만 국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은 침략적 전쟁이 아닙니다. 침략적 전쟁이 무엇인가? 북의 김정은 집단이 적화통일하자. 저 남조선 뺏자. 그래서 그걸 이룰 때까지 너희는 허리띠 졸라매고 적게 먹고 일만 해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핵무기 아닙니까? 미사일 아닙니까? 침략적 전쟁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존을 깎아먹어 가면서 그 북측의 주민들이 40년 살다가 죽고 50년 살다가 죽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북의 김정은 집단입니다. 어떻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은 침략적 전쟁인 것이죠. 이것도 소위 좌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꼬뮤니즘 세력들,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대중들은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이것이 좌파들이 참 애호하는 조문이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기 때문에 북의 김정은이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공격해 오면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대비, 이게 침략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배고파 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은 그런 자들이 행정 집행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전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미수복 지구인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을 수복하는 거, 이거 뭐냐? 그건 전쟁도 아니다. 단지 권리의 행사다. 주권의 행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 이북 김정은 집단에게 무슨 아양 떠는 고양이처럼 그러고 있죠.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통일부 장관 역시 그렇고 6.25 동란을 거기에 개입한 중국 그 공산인민군, 공산군 그들에 대해서 침략이라고 말을 못한다. 그런 공무원을 둬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비난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아예 머리가 고장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국은 문재인 씨라고 해볼까요? 납치범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인질의 입장이다. 위협을 당하는 이유는 갖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납치범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못하는 문재인 민주당이기는 합니다만 납치범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흉기로 바로 나를 죽이겠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악인인 것이죠. 타도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납치범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내가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다. 나는 저항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이러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측은하고 비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질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어찌됐든 살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냥 그렇게 있으면.
간혹 저항하다가 살해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 누구나 좋아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그런 내용처럼 이 납치범을 제압해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그런 멋진 결말도 있을 겁니다. 대개는 겁먹지 않은 인질의 경우에는 구조대와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이렇게 납치범을 체포하고 인질은 무사히 풀려나는 그런 결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구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범 편에 섰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는 다른 것이다. 그거 국민의 뜻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죠. 거의 모든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봅시다. 문재인 민주당이 정의롭지 않다고 했을 때, 그들이 납치범이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인질의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적지 않은 대중이 인질범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권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국가도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질범의 편을 드는 그런 대중들은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을 너희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너희들은 적이다. 적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자기들이 세상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는 그 집단, 거기에서 자기들 편이 아닌 온 나라를, 온 국민을 다 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공권력이 오작동을 해서 이러한 국민들을 실제로 공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민주당의 경우도 동일하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일은 다 옳다. 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경우와 같은 패턴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적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반민주주의 독버섯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버섯은 다양합니다. 그게 문재인 씨에 대한 것,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것, 그것만이 아니고 국민을 조각조각 내서 온갖 종류의 독버섯, 그건 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 편만 챙깁니다. 나머지를 다 적대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판이 좌판이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여기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문재인 씨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그렇죠. 문재인 민주당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파나 좌파나 간에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가? 그야 우리 모두의 합의로 세운 무려 72년이나 그 하나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서 유지해 온 대한민국이 옳은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최초이자 그리고 최후까지 지켜야 할 공존의 별, 이거를 보존하는 일, 그거 우리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국가 수도 서울을 파괴하는 일, 문재인 씨가 틀린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틀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해 나가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원래 하나였던 우리를 인정하고 원래 우리 모두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다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국가 파괴는 바로 우리의 발밑을 허무는 일입니다. 욕심이나 감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국가 파괴 행위 틀린 겁니다. 국가 수도 서울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